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진 않나요? 잠도 꽤 잤고 일도 무리한 건 아닌데 몸이 무겁고 머리는 뿌옇고 사람을 만나면 더 지치고 혼자 있어도 허한 느낌, 가만히 있어도 뭔가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보통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 즉 기운을 먹는 존재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뿐 아니라 사람도 기운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복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운을 빼앗아가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는 이유 중에는 바로 이 기운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풍수적 해석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기운이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을 타고 돌고 공간에 스며들고 사람 사이를 흘러갑니다. 공간에는 복을 부르는 구조가 있고 사람 사이에도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조용히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가져가며 심지어 그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늘 타인의 기운을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존재를 음기성 인연 또는 기운을 흡수하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곁에 있을수록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그들과 대화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헤어지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꼭 겉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잘 웃고 도움도 주는 척하지만 결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더 무겁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드렸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었는데요. 겉보기엔 정 많고 유쾌한 인상이었지만 상담 자리에서는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일은 늘 하던 대로인데 손님이 와도 힘이 없고 딸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밤에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이분에겐 항상 함께 지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시간만 나면 서로 전화하고 힘들다는 얘기, 속상한 얘기를 거의 매일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늘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도 넌 참 대단해하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친구와 만난 날이면 어김없이 몸이 무겁고 감정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같이 한참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땀이 나고 식욕도 없고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과 대화가 끝난 후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뭔가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말하셨습니다.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무거운 걸 떠안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로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불안, 두려움, 상처를 상대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기운을 흡수하는 인연이었던 거죠. 저는 풍수적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가게 안쪽 탁자 위에 향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 전화하거나 만나기 전에는 조용히 물 한 잔을 올려두고 제 기운은 저에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상님께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의 패턴을 바꾸되 너무 냉정하게는 하지 말 것.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신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천천히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솔직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면 어쩌죠? 하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향을 피우고 마음을 지키고 대화의 방식도 조금씩 바꾸면서 매일이 아닌 가끔 만나는 사이로 거리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요. 그 친구가 요즘은 먼저 연락을 덜 해요. 제가 조용히 말하니까
그분도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리고요, 하루하루가 덜 피곤하고 가게 매출도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친구가 바뀐 걸까요? 아니요. 그분의 기운이 경계와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하늘이 주는 복이 다시 흘러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항상 내 몸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없이 내 기운을 가져가는 인연, 모르게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기운을 지키는 그 선택은 곧 하늘의 복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인연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운이 빠지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불평이나 피로를 쏟아내는 사람. 난 요즘 너무 힘들어.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진 느낌만 남습니다. 둘째, 상대의 에너지를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묘하게 축을 꺾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론 응원하는 척하지만 내 기운을 끊임없이 내려앉게 만듭니다. 셋째, 늘 문제를 안고 와서 해결만 요구하는 사람. 상담이 아닌 전가, 조언이 아닌 기운의 착취. 이런 관계는 말은 들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기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이럴 때 공간과 기운을 차단하고 회복하는 세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내 공간의 정기적 기운 정리. 집에 돌아온 후 현관과 거실 사이에 향을 피우고 거울이나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오늘 들어온 기운 중 나 아닌 것은 나가십시오라고 속으로 말하며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이 작은 의식 하나로도 기운의 주인이 다시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사람과의 접촉 후 물과 손 정화. 그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눴다면 집에 돌아온 즉시 손을 씻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정화하고 흡수된 잔여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복의 흐름을 다시 여는 조상 인사. 조상님, 오늘 하루 제가 놓쳤던 기운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주시고 제가 받을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하늘의 기운을 되찾는 강력한 풍수적 복구 주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한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몸 때문인 것도 있고 환경이나 음식, 날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특정한 사람과 함께한 이후 더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소모되고 있다는 하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가구 배치를 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풍수는 기운을 지키고 복이 흘러들 수 있도록 공간과 사람의 흐름을 정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폭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릿해지는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운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운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폭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돈복도, 건강운도, 재물운도 결국은 기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운이 회복되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에 머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